엄청난 소음이 고막을 뒤흔들고 숨조차 쉬기 힘든 흙먼지가 날리는 현장. 장비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수십 톤 중장비를 다루는 것은 기본이고 파편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인간을 하다가 와이어가 끊어져가지고 튀어나가는 수가 있고. 아까 굴진을 할 때는 순간소음이 한 135dB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나 전투기 소음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 앞엔 포기란 없다. 심정중대 물찾기 작전이 시작된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 심정중대 5반 대원들은 출동 명령을 받고 작전지로 향한다. 이들의 주된 작전지는 물조차 나오지 않는 격오지. 제대로 된 차로도 없는 곳까지 덩치가 큰 장비 차량으로 이동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이날은 물을 필요로 하는 부대가 있는 산 중턱까지 올라야 한다. 장비 이동시키는 것도 이거 만만치 않네요. 아유, 많을 때는 반나절 이상도 걸립니다. 차량이 원체 장폭에다가 장축이다 보니까 전부 다 잡아줘야 됩니다. 이번엔 길가에 서 있는 나무가 발목을 잡는다. 정지해. 자, 조금만 나와봐. 좀 나와봐. 좀 나. 좀 더. 오케이. 장비 차량 2대가 육중한 몸을 이끌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했다. 작전지에 도착하면 주둔 부대 대원들과 함께 주변 지형 정찰에 나선다. 전부 암지형이어가지고 물이 그냥 스며들어가지고 흘러나가는 지형이지 고여있진 않을 것 같아 보니까. 이날 심정작전을 펼칠 곳은 특전사 장병들이 훈련을 받는 훈련장이다. 네, 이곳 바라보시는 곳이 저희 부대에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취수장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기라서 물이 좀 많은 편인데 건기가 되면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상태만 됩니다. 연간 수천여 명이 사용하는 이곳 훈련장에 급수시설이 돼 있지 않아 계곡물을 끌어다 최소한의 물만 사용하고 있다. 갈수기가 되면 물이 태부족합니다. 저희가 일일 요하는 용량은 100톤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 탱크 저장고 용량이 9톤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먹고 또 샤워하고 그런 시설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정중대의 심정을 요하게 됐습니다. 여기 물 부족하면 이게 훈련하고 내려오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샤워 못하는 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몸이 간지럽기도 하고. 샤워를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물티슈로 저희는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곡에 물이 흐를 때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가뭄 기간이 길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심정중대는 이처럼 물이 부족한 부대에 파견이 돼 물을 찾아 공급해서 주둔 부대가 원활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수한 부대다. 여러분들한테. 알았지? 사전 지형 정찰을 통해 파악해둔 심정 1차공 위에 정확하게 시추기를 안착한다. 지하수를 찾기 위해서는 지하 100에서 200m 부근까지 수직으로 파내려가는데 필요로 하는 양의 물이 발견될 때까지 총 3차례를 시도한다. 시추기의 시동이 켜지고 본격적인 심정작전이 시작된다. 정확하게 수직으로 관통해서 뚫고 내려갈 수 있도록 몸체의 수평을 맞춰준다. 199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장소마다 지하 구조대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많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추기가 몸을 펼치고 수맥을 찾아 내려갈 만반의 태세를 갖춘다. 4m 높이의 지지대가 위험 있게 자세를 잡으면 이때부터 각 대원들은 반장의 지시하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단단한 땅속을 뚫고 내려가는 작업이다 보니
사용되는 장비도 거대하다. 케이싱 파이프가 내려지고 이어 350kg에 육박하는 해머를 내려놓는다. 이 육중한 해머로 충격을 가하면서 시추공을 조금씩 파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 장비를 하나둘 끼워 맞춰 작업 준비를 해나간다. 회전을 주는 보링 로드의 아래쪽에 강력한 해머 비트를 연결해주면 굴진 작업을 할 준비가 완료된다. 저희가 지금 착정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준비 작업입니다. 지금 표토를 굴착하기 위해서 10인치 한마도 달고 로트도 달아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흙먼지가 직접 작업자에게 날리지 않도록 옆쪽에 판을 대준 뒤 조심스럽게 시추기를 작동시킨다. 이곳에서 필요한 만큼의 물을 찾을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굴진을 시작한다. 작업이 시작되자 주변은 순식간에 흙먼지로 가득하고 조용했던 산속에 굉음이 넘친다. 순간소음이 한 135dB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나 전투기 소음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한의 환경을 뚫고 깊은 지하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 심정 작업. 전 군에서도 유일하게 군 생활 내내 땅속에 흐르는 물을 찾아다니는 특별한 부대가 심정중대다. 총 5개 심정반으로 구성되고 한 부대에 파견돼 심정을 찾는 작업은 대략 한 달여가 걸린다.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전국 각지를 오가며 급수 지원을 실시하고 물이 필요한 해외 국가를 지원하기도 한다. 지진 발생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한 개 반이 IT 재건 지원단에 소속돼 급수 지원 작전을 펼치고 있다. 물을 찾는 심정 작업은 해머로 시추공을 파내려가고 그때 생긴 돌 조각들은 고압의 공기로 불어내는 원리로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생기는 돌 조각과 흙먼지를 한쪽으로 치워줘야 한다. 심정중대 대원들은 소음과 흙먼지를 온몸으로 감수하며 작업을 수행해 나간다. 쉼없이 이어지는 굴진 작업이 고돼도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부대가 많기 때문에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 굴진 상황을 지켜보며 시추 기계를 조작해야 하는 반장의 경우 가장 가까이에서 소음과 먼지를 감내해야 한다. 달리 피할 곳도 없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펄도를 파기 때문에 항상 헐기라든지 흙먼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맞아야지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장비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지하 30m 부근까지 굴진이 진행돼 연암층에 도달하면 새로운 작업에 들어간다. 10인치 해머를 거두고 해머가 제거된 자리에 속이 텅 빈 케이싱을 넣어준다. 심정을 성공적으로 착정했을 경우 물을 넣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또 파둔 심정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하는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연암 안반층을 만나면 케이싱을 설치하고 8인치 해머를 달아준다. 지하 30m 부근까지 단단하게 케이싱을 설치하기 위해 6m 길이의 케이싱을 하나씩 연결하면서 아래로 내려준다. 이후 수로가 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빈틈없이 꼼꼼하게 작업한다. 1년이면 8달 동안을 전국을 떠돌면서
땅속만 바라보며 지내는 심정중대 대원들. 경력이 쌓일수록 얼굴에는 까무잡잡한 훈장이 짙어진다. 심정작전을 하게 되면은 좀 피부가 많이 타는데 제가 작년 8월 달에 갔다가 IT 이준으로 2월 달에 복귀했습니다. IT에 가서 좀 피부가 좀 많이 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피부가 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군인들 다 자기 임무생 하다 보면 다 그런 거니까 뭐 거기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케이싱 설치를 끝으로 이날의 임무가 마무리됐다. 파견 활동을 주로 하는 장병들의 생활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매번 한 달여에 이르는 작업이 끝날 때마다 쉴 틈 없이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며 전국을 떠돌아야 한다. 가족이 있는 간부들의 어려움은 더하다. 저희가 이렇게 부대를 옮기는 게 한 달에 뭐 한 번 옮길 때도 있고 2번, 3번까지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옮겨 다녀야 되고 옮길 때마다 뭐 저희가 이제 다른 부대 가는 부대에 뭐 이런 수경 협조라든지 뭐 저희 병사들 먹고 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협조를 다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온종일 뒤집어쓴 먼지와 함께 피로를 닦아내는 시간. 그나마 샤워 시설이 갖춰진 이 부대는 다른 작전지에 비하면 호텔이나 다름없다. 작업이 다 중량물이다 보니까 중량물을 막 들기가 손에 붙일 때가 있습니다. 자부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다가 혼란도 느끼고 제가 하나들 여기있습니다. 열심히 하란 말이야. 여기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님도 병사가 적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좀 의지하고 막 그런 게 아무래도 다른 중대보다 더 깊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더욱 끈끈한 전우애를 키워간다. 다음 날 1차 시추공 굴진 작업이 재개됐다. 안반 지역을 뚫고 내려가기 위해 새로운 해머로 교체하고 재정비에 들어간다. 안반 굴진용 해머는 케이싱 안에 들어가는 8인치 크기를 사용한다. 보링 로드에 안전하게 해머가 연결되면 전날 설치해놓은 케이싱을 통과해 연암 안반층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 48m 안반 굴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호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아주 순탄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하 30m 이상 안반 지형 굴진을 할 때는 해머 부분에 열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마찰에 의한 장비 파손을 막기 위해 고압의 공기와 물을 함께 주입해야 한다. 물탱크에 실어온 물을 케이싱 안으로 조금씩 넣어주면서 장비의 온도를 내려준다. 이때부턴 물과 함께 흙먼지가 범벅이 돼서 흙탕물 세례는 물론이고 잘게 바스러진 돌이 섞인 물벼락을 맞는 일도 허다하다. 굴착하는 기계에 전달되는 반응, 뿜어져 나오는 토질의 상태를 보고 토층의 굳기와 지층 변화를 알 수 있다. 장비를 조작하는 반장은 악조건을 견뎌내며 시추공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한다. 그 사이 흙먼지가 온몸을 뒤덮는다. 이번 심정 작업의 성패 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지하 140여 미터 지점. 목적지가 다가오자 작업장의 긴장감이 감돈다. 이 정도 지점에 도달하면 뿜어져 나오는 물의 색깔이 변해야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1차공 심정작전이 실패한 것이다. 수일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모두들 말을 잃는다. 140m 굴진 결과 해당 부대의 요구량인 100톤의 물이 있어야 하는데 25톤 정도의 물만 발견됐다. 지금 현재까지 안반 굴착 140m까지 굴착을 했는데 해당 부대 요구 물량이 80에서 100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물량이 25에서 3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공을 실패 공으로 아쉽지만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공으로 장비 이동을 해서 2차 공 착증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힘들게 파셨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종종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하수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지하수를 찾는다는 게 그만큼 또 물이 또 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고된 작업 후 맞는 잠깐의 휴식 시간. 대부분 부대와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심정중대 대원들은 작업 현장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야외에서 먹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대원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작전을 나오면은 한 8개월에서 9개월을 이런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저희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아유. 왜요, 상사님? 저 마음이 좀 안 좋으세요? 가족들한테 좀 많이 미안하신가요? 많이 미안하죠. 이따 해야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농담삼아 제 가족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군인 가족은 같은 군인이 되어야 된다고 농담처럼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군인 가족도 군인 남편을 맞이한 것은 나도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좀 나름 가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해하고 같이 살아주는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큰 만큼 맡은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한 것으로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심정중대 2반이 작전을 수행 중인 강원도 화천 지역. 작업 열흘째에 돌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지하 80m 지점에서 필요한 만큼의 물이 발견된 것이다. 심정이 뚫리기 직전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80m 지점에 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케이싱을 통해 강한 공기를 집어넣자 물이 품어져 나온다. 오랜 기다림을 만회하듯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는 힘찬 물줄기. 망망대해에서 유전을 발견한 기쁨이 이런 것일까? 그동안 물 부족으로 고생이 심했던 부대 대원들은 축제 분위기다. 이제 전 부대원이 부족함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순간 그간의 고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간다. 물이 확보가 돼서 저희 전 장병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까지는 그 물이 부족해서 물이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훈련 갔다 와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세탁도 막 많이 밀리고 지금 사용할 세탁물이 엄청 밀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이 이제 뻥 뚫렸으니까 앞으로 물 걱정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군생활이 편할 것 같습니다. 350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50톤이면은 1톤에 3사람 정도 다 보니까 그 지금 100톤이면 300명, 그다음 200톤이면 뭐 600명. 그러면 이 읍내 마을이 한 500가구밖에 안 된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마을 다 먹어도 물이 남지 않을까. 심정중대는 1997년부터 심정작전을 수행한 결과 2010년까지 총 691공을 지원했다. 그 결과 총 580공에서 물을 발견해서 약 85%의 높은 성공률을 자랑한다. 심정중대 5반이 1차 공 폐쇄 후 2차 공 굴진 작업을 한 지 3일째 되던 날, 반장이 발견된 물의 양을 점검해 본다. 한 4, 50m 정도까지는 수위가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량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워도 폐공을 시켜야지. 2차 공 역시 물량의 부족으로 폐공이 결정됐다. 폐공 처리를 위해 케이싱 회수 작업이 시작된다. 와이어를 적당한 길이로 준비해 둔다. 케이싱을 인발하기 위해서 와이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와이어를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겁니다. 와이어의 끝은 케이싱에 걸 수 있도록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준다. 준비가 끝나면 지표 위로 올라와 있는 케이싱의 목 부분에 와이어를 감아 고정해서 뽑아 올릴 준비를 한다. 와이어에 힘을 가해서 케이싱을 하나씩 회수하는 것이다. 이때 와이어가 끊어져 튕겨나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인발을 하다가 와이어가 끊어져 가지고 튀어나가는 수가 있고 유볼트 클립을 채웠는데 이것들이 튀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원들을 멀리 다 대피를 시키고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기계를 조작해야 하는 반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조심스럽게 와이어를 끌어올린다. 와이어가 힘없이 끊어져 버렸다. 모두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국산이면은 와이어 이런 식으로 안 끊어진다고요. 거기서 생산지 확인 안 하고 왔지? 네. 7가닥 중에서 2가닥에 3분의 2가 끊어졌다고. 3분의 2가 2개 다 가져가. 그래서 이걸 교환을 해. 2개 다 가져가서. 약한 재질의 수입산 와이어가 문제였던 것. 이번에는 조금 더 굵고 튼튼한 와이어로 다시 도전해 보기로 한다. 영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튼튼하고 강도가 아주 강해 보입니다. 물을 찾는 것만큼이나 폐공 결정 시 마무리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제대로 회수하지 않을 경우 케이싱을 통해 이물질이 들어가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또다시 실패. 단단히 박힌 케이싱이 꿈쩍도 하질 않는다.
이들은 케이싱 회수 작업을 무사히 해낼 수 있을까? 지금 이 모양새를 보면은 꿀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한 상태로 북한에서 오인할 수 있으니 우리도